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전 세계가 이제 관세 전쟁이 한풀 꺾이나 하고 한숨 돌리려던 그 순간 트럼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무역법 122조,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15% 보편 관세를 다시 선언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세입니다. 한국이 지난 2월에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치인 151억 달러를 기록했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거위를 그냥 놔둘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관세 뉴스가 아닙니다. 법원 판결마저 우회하는 트럼프의 전략, 반도체를 겨냥한 242조의 실체,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싸움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의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법하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업계가 안도했어요. 한국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그런데 백악관은 달랐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72시간도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카드가 무역법 122조였어요. 이 조항은 국제수지 위기를 이유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법원이 하나를 막으면 다른 문을 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즉각 꺼낸 건 즉흥이 아니에요. 이미 대법원 판결 전부터 대안 법안들이 준비돼 있었다는 얘기가 워싱턴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막든 안 막든 관세는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확고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15% 보편 관세로 미국이 원하는 세수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다음 타깃이 어디인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관세 수입으로 감세 재원을 마련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그런데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상호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당초 예상했던 세수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로 부과하는 15% 보편 관세도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라 부족분이 생겼어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이 구멍을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게 반도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규모가 연간 수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2025%의 관세만 붙여도 단번에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생겨납니다. 다른 품목들처럼 생산지를 바꾸거나 우회하기도 어렵고 대체제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선 세금 부과하기에 이보다 좋은 품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일반 관세와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로 움직입니다. 법원이 뭐라고 해도 막기가 훨씬 어려운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 막에서 다룰 무역확장법 232조의 이야기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이름만 들으면 낯설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조항인지 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EFA 기반의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32조는 다릅니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 판단에 개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보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실제로 232조는 이미 2번 사용됐습니다. 2018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부과됐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법원에서 수차례 도전받았지만 번번이 행정부가 이겼습니다. 반도체를 232조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AI 기술 패권이 외국산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안보 위협이다. 이 논리 하나로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이 생겨버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이미 실제로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 매출에서 25%를 관세로 걷어갔습니다. 자국 기업에도 이렇게 하는데 외국 기업이라고 봐줄 리가 없죠. 이 선례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가 한국 HBM 없이는 AI, 서버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자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공 메모리가 필수인데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빠져나간다. 이 구도 자체가 232조 발동의 명분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분야 232조 조사를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보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계산이 있거든요.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협액 51억 달러. 단 한 달 만에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반도체가 수출된 거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25%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연간 45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 가까운 세수가 생깁니다. 미국 전체 관세 수입이 기존의 연간 80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반도체 하나만으로 세수를 50% 넘게 늘릴 수 있는 셈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재원 마련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이 숫자가 워싱턴의 눈에 안 띌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는 여론 관리도 쉬운 품목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철강 관세처럼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거나 옷 관세처럼 마트 물가가 오른다는 체감이 없어요.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로 이 카드를 거침없이 쓸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는 미국이 놓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쥐고 있는 패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반도체가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의 AI 칩 H100, B100 시리즈, 이 칩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HBM의 80% 이상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AR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려면 엔비디아의 칩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 HBM이 끊기지 않아야 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가 붙으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나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격을 낮춰서 흡수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HBM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HBM을 받지 못하면 AI 칩 생산 자체가 멈춰요. 협상력이 한국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관세가 붙으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 빅테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AI 서버 비용이 오르고 그게 클라우드 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믿었던 대안, 마이크론입니다. 미국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붙이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결국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향성은 맞아요. 문제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HBM 양산 능력이 삼성 하이닉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 물량을 마이크론 혼자 감당하려면 최소 57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에 공통된 분석이에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수율을 높이고 대량 납품 체계를 갖추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57년 동안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붙인 채로 버티면 그 사이 미국 AI 산업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어요. 관세를 면제해주면 처음부터 관세를 부과한 의미가 없어지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미국에게 득이 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관세 수입이 아니라면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을 우회했고 다른 법조항으로 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는 232조라는 더 강력한 무기로 겨냥하고 있고 세수 부족의 구원투수로 한국 반도체가 낙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신도 크게 다칩니다. 이 모순된 구도를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관세 수입 자체가 아닙니다. 관세는 협박수단이에요. 진짜 목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관세 맞기 싫으면 여기 와서 만들어라는 압박이죠. 실제로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을 짓고 삼성이 텍사스 투자를 늘린 배경에는 이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한국 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유출과 고용 공동화가 생기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미국 투자를 완전히 거부하면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게 되죠.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고도의 줄다리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생산 라인을 내주되 핵심 기술과 R&D는 반드시 한국에 남겨야 해요. 고객사인 빅테크와 긴밀히 협력해 그들이 관세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204비조 조사 과정에 적극 개입해 한국 반도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는 프레임을 굳혀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관세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패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패를 제대로 쓰는 것. 그게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더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